네, 자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19년 코스닥 시장, 특히나 저 다사다난했는데요. 2019년도 한 해를 코스닥 시장 정리를 해보고 2020년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스몰캡 이정기 스몰캡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정기 팀장님과 함께 코스닥 시장을 좀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그리고 최근의 시장 흐름부터 좀 살펴봐야겠는데 오늘 좀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하락으로 가닥을 잡나 싶었는데 다시 좀 상승으로 모양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상승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다시 가는 듯 싶더니 다시 상승으로 가셨다. 이 오늘의 그 코스닥 시황이 최근의 시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없고요. 그리고 수급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이슈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모멘텀 부재 때문으로 인한 어떤 호재 악재가 뚜렷이 없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중소형주들, 대형주들은 이미 그 실적 발표를 많이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중소형주 그 실적이 마무리될 텐데요. 11월 14일까지죠. 그 분기 보고서 제출해야 되니까 실적 발표가 그나마 좀 코스닥 시장 또는 중소형주 시장에 좀 어떤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뭐 그조차도 실적이라 하면 뭐 바이오를 가지고 저희가 실적으로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IT일 텐데요, 또는 내수주일 텐데요. 뚜렷하게 지금 IT나 내수주 모두 다 실적에 대한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4분기나 내년 1분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내고 있는 4분기 실적은 내년에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은 또 4월 달에 나올 텐데요.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 실적들은 그래도 재미있는 산업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나 내수주가, 특히 내수주 같은 경우 관공지 이야기도 최근에 오래간만에 중국 관련돼서 나왔는데요. 내수주 그리고 IT는 계속 회자되는 좋은 내용들이 있으나 실적들은 아마 이번 3분기에 조금 반영되고 올 4분기 내년 상반기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컨대 그 어떠한 그 뚜렷한 방향성, 수급의 어떤 그 특징 이런 것들이 비교적 지금 덜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거래량도 많이 지금 최근에 줄지 않았습니까? 일부 바이오주를 제외한다면은 거래량이 많은 바이오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이오주를 제외한다면은 거래량도 상당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초반에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제 팀장님께서는 정말 방향도 없고 수급도 없는 시장이 최근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4분기 실적, 내년 1분기에는 좀 재미있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내년 1분기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다음 정도의 질문 정도에 아마 그 답변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연말 시장부터 좀 말씀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그 전에 좀 다른 것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방향도 없고 수급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수급도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로 좀 전환을 했거든요. 즉 실적 다 봤으니 실적 나온 거 보고 이제 팔거나 또는 그동안 샀으니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좀 그렇진 않지만 코스피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 않습니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좀 외국인들조차도 좀 시장을 조금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이라면 지금 삼성전자 계속 주구장창 사야 되고 하이닉스 주구장창 사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근자 최근에는 좀 매도세가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초 10월 말 이 정도에는 매도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11월 최근 이번 주 지난주는 조금은 매도세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조차도 좀 방향성이 뚜렷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트레이딩 구간 또는 박스권 구간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자체도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방향성 없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군요. 그러면 연말에 이 중소형주들 앞서서 실적도 좀 좋지 않았다라고 3분기에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중소형주들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편은 아니고요. 좀 평이하거나 또는 뚜렷한 이슈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연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연말입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고민을 이거 다 팔고 가야 돼. 또는 그래도 연초에 늘상 통상적으로 연초엔 중소형주 시장이 좋았으니까 좀 그걸 기대하고 연말에 보유하고 가야 돼.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 상황을 좀 말씀을 좀 섹터별로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섹터별로 좀 말씀드리면은
뭐 연말이나 연초 내년 1분기까지 IT는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요. OLED, 폴더블, 또 비메모리까지 그 각 IT의 소섹터별로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거 다 누구나 주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는 저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형 바이오주들도 특별히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임상 소식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과감히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뭐 용기가 좀 필요하죠. 즉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투자보다는 투기에 좀 가까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광군제 이야기 때문에 소비재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 소비재주들이 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내수 소비재, 즉 중국이랑 많이 관련되어 있죠. 뭐 코스닥을 이제 IT, 바이오 중국으로 본다면은 중국주들은 온통 뭐 내수 소비재로 많이 점철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내수 소비재 또는 그냥 내수 소비재주들은 지금 뭐 굉장히 주가든 실적이든 바닥입니다. 뭐 좋은 일들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컨대 IT는 계속 꾸준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내수 소비재 반등의 여지가 있고 뭐 바이오는 보합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은 네. 뭐 크게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란 연말 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연말에 항상 중소형주가 좀 약세였거든요.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도세 이슈 나오죠. 그리고 배당주들은 주로 대형주에 많이 쏠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당을 받으려면은 중소형 코스닥 1,000억짜리, 2,000억짜리보다는 1조, 2조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네. 대형주로 많이 이제 쏠리게 마련이죠. 그런 대형주 배당주에 많이 물려 있는 대형주에 쏠림 현상. 최근에 또 더불어서 우리 그 사모펀드 사태 운용사 네. 뭐 그 이슈까지 겹치면서 중소형 시장은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 중순 12월 중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양도세 이슈, 배당주 때문에 대형주 쏠림 현상 그리고 사모펀드 이슈 현상까지 다 뭐 어느 정도 한 달 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15일 중순 이후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업종 종목군을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계시네요. IT, 바이오, 뭐 내수주 이렇게 분류를 하신다면 네네네. IT는 좀 그나마 긍정적이고 바이오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네. 그나마 좀 바닥권에서 탈출할 기미가 있는 종목군이 이제 내수 소비재 네, 중국 맞습니다. 관련주라고 네네. 보고 계시는 거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12월 15일 좀 후로 인해서 좀 상황이 좀 변할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네. 연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 그 아주 연말부터는 이제 연초를 대비해서 조금은 이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주식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연말 지나서 연초에 좋은 것도 있느냐?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배당주 이슈,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뒤거나 뭐 그러면 좀 끝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악재들이 다 많이 노출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네. 연초에 계속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갈등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드디어 그 일본발 백색 국가 제외 네. 소식 때문에 한 번 더 폭락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 다사다난했던 그런 악재들이 모두 노출되었기 때문에 대내외 악재가 많이 노출이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비교적 악재가 지금은 덜한 상황이거나 네. 또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재의 뭐 많은 노출로 인해서 락바텀 구간으로 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방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네. 바닥이 굉장히 딱딱한 구간이지 더 이상 않나라는 떨어질 생각. 곳이 없다. 네네. 네. 한 650포인트 정도는 저희가 굉장히 바닥이 딱딱한 락바텀 뭐 또 한자로 하방 경직성이 이제 네. 있는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수급적인 상황도 좀 그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연기금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최근까지 약 5.5조 원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했죠. 즉 추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만약에 좀 더 수급을 좀 더 가져간다면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수급에 대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 대형주를 많이 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시장으로 그 연기금의 수급 이전 가능성 이런 것도 조금은 엿볼 수 있고요. 뭐 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연초의 상황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죠. 네. 그동안 저희가 총선 앞전에 뭐 총선 3달 전 또는 뭐 50일 전 그렇게 총선 앞전에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시장의 그 상승 여지를 좀 따져봤더니 그 통계적으로 또는 과거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네. 총선 이전에 뭐 큰 폭은 아니지만 5에서 6% 정도 그 항상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서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네.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네. 더더욱 뭐 큰 폭의 상승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코스닥 절대적으로만 봤을 때도 뭐 코스피 대비해서도 물론이고요. 뭐 네.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네. 즉 그 좀 후진국 행태의 네. 정치 어떤 이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뭐 그렇게 뭐 딱 잘라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선거 이전에 조금은 어떤 정부의 뭐 표몰이를 위한 어떤 네, 그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굳이 아니면 아닙니다. 정책 관련주들 말씀하시는 정책 관련주입니다. 거군요. 예. 네. 정치 테마주는 뭐 크게 시장은 뭐 좌우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네. 뭐 중소기업, 벤처, 서민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단어들이 그 선거 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코스닥 시장이 그런 영향 때문일지라도 조금은 반등을 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뭐 선거 이슈 또는 뭐 말씀드린 수급 이슈, 연기금의 수급 이슈 또는 뭐 모든 악재의 노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예년의 연초보다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가 네. 원래 그 중소시장 연초에 좀 좋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대비 더 좋은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내년도 연초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네요. 수급 이슈도 있고 또 내년 총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이슈로 인해서 좀 중소형주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팀장님은 스몰캡 팀장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그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좀 외면을 많이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좀 수급이 넉넉하고 하다면은 네. 뭐 양시장보다 좋거나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 큰 손들이나 아니면 좀 개인도 여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뭐 시장인 코스피 시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뚜렷한 뭐 코스닥 시장을 외면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주식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뭐 그나마 코스피 시장에 좀 몇 개 대형주로 좀 수급이 몰린 상황이고요. 뭐 시장 자체가 좋아진다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겠죠. 네. 뭐 그것만이 좀 저희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좋아지면 코스닥 시장도 덩달아 같이 좋아질 가능성을 더 많이 좋아지죠. 뭐 네, 보통요. 네네.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먼저 외면을 당하죠. 보통 코스닥 시장이요. 네, 시장이 안 그렇죠. 좋으면 더 베타, 변동성이 코스닥 시장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더 많이 빠질 것부터 먼저 팔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코스닥 시장 자체 이슈도 많지 않았습니까? 올해 또 바이오 업종에 전반적으로 악재가 좀 많았는데 네네네. 최근에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간은 회복되는 듯하지만 또 잊을만하면 또 악재가 터지기도 하고 네네네. 바이오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던데 네네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비교적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그 기대는 성향 네. 정도 이런 것들은 예전 대비 조금 가중치가 좀 완화됐다.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투자 성향을 좀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네. 왜냐면은 바이오 그 전임상을 시작해 갖고 시작한 10개 기업 중에서 약 15% 정도만이 3상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기업 중 한 2개 정도가 전임 뭐 3상까지 가거나 또 완료를 하거나 네. 또는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10개 기업이 뭐 다 모두 다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투자를 한다면 조금은 8개 기업은 실패할 수도 있으니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쯤은 다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전엔 다 뭐 우리가 묻지마 투자 또는 뭐 떼바이라고 하죠. 모든 뭐 이렇게 막 모든 네. 기업들을 다 사는 뭐 그런 양상의 그런 시기는 지났다. 네, 그런 시기는 뭐 이미 지났을 뿐더러 인지를 많이 하고 계셔갖고 말씀하셨던 대로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는 조금은 뭐 15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바이오 열풍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이제 상륙을 해서 15년도부터 3, 4년 동안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비교적 상승폭이 다른 것보다는 덜할 수 있음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하시면은 투자하실 때 좀 그 마음이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팀장님은 바이오 업종에 전반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쯤에서는요. 네, 뭐 지금. 시기적으로는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팀장님께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어떤 업종을 좀 탑픽 업종으로 꼽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조금은 IT에 지금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뭐 저희가 연말 이후부터 내년 한 상반기까지 또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짧게는 한 서너 달 동안 관심 있게 보는 업종 한 5개 정도를 좀 추려봤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IT는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내에서 한 2-3개 업종군을 찾았는데요. OLED 폴더블 이 2개는 계속 시장에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저희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건강기능식 업종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건강기능 음식이죠. 네. 네네네. 네. 약 말고요. 네. 네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와는 좀 차별화되는 건가요? 헬스케어 내의 네. 건강기능식도 같이 저희가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헬스케어 내에 바이오가 있고 제약회사 있고 네. 뭐 의료기기 회사도 있고요. 또 좀 더 광범위하게 건강기능식 회사들도 헬스케어 업종에 저희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헬스케어 내 뭐 바이오를 제외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 회사들은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관계, 대일관계가 조금 더 호전된다면 네. 국제관계 때문에 조금은 낙폭이 컸던 기업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한 개씩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OLED부터 한번 네. 볼까요? 네. OLED는 다 아시다시피 그 모바일이 네. 일부 그 플래그십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하이엔드급 모델뿐만 아니라 미드랜드나 로엔드급 모델까지도 LCD에서 OLED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더불어서 TV 대형 패널에도 그 OLED TV가 지금 굉장히 많이 네. 팔릴 것으로 예상. 폰톤답이 좀 삼성에서 좀 하고 있죠. 네, QD OLED 하고 그렇죠. 있죠. 뭐 LG에서는 OLED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대형 TV, 우리 TV에도 OLED가 많이 지금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즉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바뀌면서 생기는 어떤 큰 폭의 수혜들 많이 입을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모바일에서의 전반적인 OLED 채택 그리고 뭐 대형 패널에서도 또 수요가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OLED 관련주들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라미네이션 쪽에 진출이 예상되는 STI 그리고 ICD 저희가 이제 두 개 기업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OLED 관련해서는 좀 탑픽 종목으로 STI 그리고 ICD를 좀 보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탑픽 테마가 이제 폴더블 테마인데 폴더블 사실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은 각광을 받기도 했고 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내놓고 내년에는 또 샤오미에서도 내놓고 화웨이에서도 좀 내놓을 예정이다 보니까 네네네. 경쟁이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폴더블 폰은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폴더블이 왜 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님은요? 차세대 또 스마트폰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차세대 스마트폰이죠. 네, 팀장님 지금 폴더블 폰 쓰고 계시지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다른 폰을 쓰고 있는데 네. 아직 뭐 너무 고가라서 아직 그쵸. 장만을 못했는데 네. 그 폴더블 폰이 네. 이제 차세대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의 이제 제2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쵸. 뭐 그동안 개발될 거 다 개발되지 않습니까? 뭐 카메라도 뭐 3개씩 달리고요. 맞아요. 뭐 지문 또는 뭐 네. 디스플레이도 많이 이렇게 선명해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더 뭔가를 발전시키려다 보니 네. 좀 크게 만들면 좋겠다. 근데 크게 만들면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힘들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갖고 폴더블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화면을 좀 더 크게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 뭐 패드 또는 뭐 태블릿 PC처럼 그 정도 네.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되지라는 고민 때문에 디스플레이 대형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시연하려다 보니 뭐 좀 접어야겠다 또는 굴려야겠다 또는 네. 뭐 이렇게 좀 돌돌 말아갖고 다녀야겠다. 네. 뭐 그래갖고 이제 폴더블 폰은 이제 뭐 우리 삼성전자에서 그거 출시를 한 것 같고요. 네. 뭐 역시 그런 이유들이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구매에 당기는 이유로 접근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폴더블 폰은 굉장히 시장에서 당분간은 모바일 시장에서 큰 어떤 역할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탑픽 종목은 또 어떤 종목 보십니까? 뭐 당연히 종목들이 많잖아요. 뭐 관심 있는 기업들이 계속 생길 네. 텐데요. 지금 아직 뭐 그 폴더블 관련돼 갖고는 관심 기업들이 아직은 많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네. 뭐 일단 잘 구부러져야 되니 뭐 필름 회사들 이게 겉에 이제 되는 필름 회사들이 구부렸을 때 꺾어지거나 네. 금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 그런 필름을 만드는 회사들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라는 기업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중간에 접을 때 접히는 부분을 힌지라고 하잖아요. 이 네네. 힌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에 띄게 상승세 나타내던데 어떻게 네네, 보세요? K체파텍이라는 기업이 힌지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뭐 비교적 큰 상승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 크게 좀 그래요? 올랐는데 아직 네. 확정이 덜 되거나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그 기업도 다른 것들 대비 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에 뭐 저희가 세경 하이테크 플러스 뭐 다른 기업들도 관심이 있는데요. 음. 그 FPCB 어떤 이렇게 기판에 그 실장을 하는 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도 관심이 있을 텐데요. 네. 그 DKT한 기업이 BH, FPCB를 하는 BH의 자회사인데요. 예. 거기에다가 실장, 즉 칩들을 꽂아가지고 이제 삼성전기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런 삼성전자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실장하는 기업인 DKT라는 기업
상장한 지 1년 정도 된 기업인데요. 네. 그 기업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 좀 폴더블 업 쪽에서 관심을 크게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고 아닌 게 아니라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도 좀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산업의 초입에서는 그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애플 그리고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네. 굉장히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우리가 CR이라고 하죠. 코스트 리덕션. 그 CR에 대한 요구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산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익률을 영업이익률을 20% 30% 낸다 하더라도 네. 좋은 제품 만드는 기업들에 빨리빨리 그 제품을 많이 갖고 오고 채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기업들은 지금 이익도 많이 날 수 있고 뭐 굉장한 기술력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폴더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폴더블 업종은 산업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네네. 하시고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2차 전지는 산업 초반은 아니고 네네. 악재도 좀 많았잖아요. 최근에. 네네.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이제 머리가 좀 아프죠. 올해 좀 내내 상황이 좀 안 좋았었으니까 특히 네. ESS 폭발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의 또 어떤 그 원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보조금 축소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었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악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을 탈출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바닥권을 탈출할 트리거 어떤 뭐 동인이 어떤 것이냐 실적입니다. 즉 주식은 두 번 오르죠.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고 매출액이 좀 증가할 시기에 한번 오르고요. 매출액이 증가하다 보면 이익이 바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오니까 좀 실망스럽네 하면서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이제 BEP가 지나서 이익이 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이익 나는 구간으로 들어서는 구간이 또 구간에 한 번 더 주가가 오르는데 2차 전지는 지금 2차 상승 구간, 즉 이익이 임박해 있는 기업들이 많이 그래요?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2016, 17, 18년도 계속 2차 전지 좋다 이야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익이 엄청나는 기업들은 뭐 소재 몇 기업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즉 장비사나 이런 회사들 중에서는 아직 규모가 매출 규모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회사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드디어 내년에 그리고 올 하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은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게 이익 나는 기업 꼭 찾으십시오. 지금은 모멘텀으로 2차 전지 그 어떤 것들을 이제 투자하실 상황은 아니고요. 네. 위에 탑라인 즉 매출액보다는 이익 많이 나는 회사들 작년 대비 이익이 막 한 40~50%씩 증가해. 뭐 이 기업은 투자해도 좋겠다라는 그 어떤 원칙이 매출이 좀 많이 없는데 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나요? 매출액은 10%밖에 증가 안 했는데 예. 이익은 40% 증가한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BEP가 지나갔고 매출액은 조금밖에 20%밖에 증가 안 했는데 예. 고정비를 다 상쇄하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 구간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런 회사들 이익이 이제 매출액 증가분보다 이익이 더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네.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종목들 한번 좀 볼까요? 네네. 네. 그 2차 전지 업계 SFA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네. 하는 코인테크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SFA가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자동화 설비하는 회사죠. 2차 전지에서도 자동화 설비하는 회사가 이제 코인테크입니다. 상당 부분 뭐 독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후공정에만 주로 그 부가가치가 좀 약간 덜한 후공정에만 주로 들어가다가 부가가치가 높은 전공정에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새로 라인 깔 때 이제 자동화 설비 해야지 하면서 네. 들어갔다가 라인이 기존의 라인 이미 깔리는 라인에도 야 저 자동화 설비를 했더니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네라고 하면서 기존의 라인까지도 이 회사의 자동화 설비를 채택해가지고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전공정에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 설비에도 다시 다 뜯어가지고 자동화 설비를 다시 장착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매출액 증가 요인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익 증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측면에서는 좀 악재가 그동안 많았지만 매출보다는 좀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시고요. 건강기능식 또 눈에 띕니다. 네네. 어떤 업종이요? 네, 건기식 네. 저희가 이제 네. 약자로 이야기를 하죠. 네. 건강기능식 회사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헬스케어 내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바이오 제약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바이오가 좀 부진하다 보니 네. 그 비바이오 헬스케어 회사들한테 좀 수급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펀드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바이오 헬스케어라면 뭐 건기식 또는 뭐 제약회사 또는 뭐 헬스케어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회사들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건기식 회사들은 그 예전에 한약 시장에 한약 어떤 시장의 어떤 매출액들이 많이 양약 시장이나 이렇게 건기식 네. 이게 어떤 공산품화된 건기식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기식을 만드는 회사들 지금 뭐 밀크시스 이렇게 나오는데 클로렐라 네. 그런 회사들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드린 OEM 하고 있는 노바렉스 그리고 락토핏 원마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네.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죠. 이런 기업들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그 유산균 제품으로 많은 좀 인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런 제품들 관련해서 좀 인기가 더욱더 내년에 증가할 아직 것이라고. 락토핏에 대한 매출 비중 크지 않으나 락토핏에 대한 매출 비중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다른 바이오 이슈들도 많이 건기식 이슈들이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종근당 네, 바이오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업종군 국제관계 업종인데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대중 대일 관계가 지금 아주 최악으로 다다랐다가 대중 관계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요. 대일 관계도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가 있을 회사를 미리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티웨이항공은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모두 말씀하셨던 대로 운송업계가 좀 LCC 기업들이 많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된다면은 이 회사 수혜를 받겠다. if 가정이 많이 세워진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행 업종들은 조금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탑픽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제관계 전망을 좀 해주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정말 흐름 안 좋았죠. 항공업종들, 여행업종들, 일본과 이슈가 좀 터지면서 안 좋았는데 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좀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군을 꼽아주셨는데 좀 종목들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그래도 이 종목 좀 애정이 가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좀 특별히 몇 개만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이렇게 저희가 한 10개 기업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이 틀릴까 봐 이제 10개 중에 한 개라도 맞았으면 하는 요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STI라는 기업 저희가 OLED 쪽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OLED 업종이군요. 네네. 기존에는 이렇게 패널들이나 아니면 필름들을 이렇게 계속 붙여야 되는 과정, 라미네이션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풀로 이렇게 붙이거나 해서 이렇게 붙였었는데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접착제를 뿌려서 하는 OCI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몰라도 되는데 끝에 OCI에서 I가 잉크젯의 약자입니다. 잉크젯 이렇게 뿌려서 하는 그런 기술력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그 관련 회사한테 채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여기 좀 우리 화면에 나오다시피 CCSS 이게 이제 메인 비즈니스인데요. 저 메인 비즈니스에서 약 300억에서 3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됩니다. 즉 메인 비즈니스에서 한 350억,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면은 시가총액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OCI 부분은 아직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3분기, 4분기에 좀 매출액이 이제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OLED 또는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매출액이 기여를 한다면은 주가 상승에도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OCI 장비가 또 계속해서 전망이 좋아진다면 또 매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OLED 업종 중에서는 이제 STI를 관심 종목으로 좀 탑픽으로 꼽아주고 계신 것 같고요. 다른 종목은 또 어떤 업종군에서 보세요? DKT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릴까요?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폴더블에 좀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요. FPCB 이렇게 FPCB라고 하죠. 예, 아시죠? 네. 거기에다가 그 칩을 꽂는 기장, 이렇게 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칩을 꽂는 역할을 하는 회사이고요. 모회사인 BH에서 그 대부분 BH한테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납품 철을 다각화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폴더블 판이 좀 구부러지고 해야 되는데 그 구부러진 판에다가 칩을 끼우니 그 기술력 또한 높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매출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는 대로 매출 구성은 주로 모바일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폴더블 관련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경 하이테크와 더불어서 이 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들쭉날쭉한 면이 있네요. 이 회사는 하반기에 좀 매출액이 또는 뭐 영업이익이 조금 집중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 약 30억 정도의 매출액을
30억 소폭 넘는 매출액을 달성했으나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매출액이 달성될 것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4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DKT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OLED 관련된 종목이죠. STI를 봐주셨고 지금은 폴더블 관련된 종목 DKT를 좀 꼽아주셨는데 하나 한 번 더 볼까요? 네, 노바렉스라는 기업을 좀 볼까요? 건강기능식. 네, 건강기능식 종목이네요. OEM, ODM 하는 회사이고요. 아, 네. 큰 회사들, CJ제일제당 또는 종분당 건강 이렇게 건강기능식을 많이 하는 큰 회사들한테 그 약을 건강기능식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OEM 넘어서 ODM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그 성원캅셀 지금은 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 회사가 2015년도 16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다른 건기식 회사들은 많이 올랐는데 그 회사는 OEM, ODM 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회사 역시 그 OEM, ODM 하는 회사 중에서 1등 회사입니다. 네. 너희들은 브랜드가 없으니 디스카운트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네. 왜냐면 브랜드가 있어야 뭐 이익률도 많고 그렇죠. 자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양날의 검인 거와 같은 것이 만약에 그 브랜드가 잘 안 팔리고 그러면 또 금방 그 회사는 또 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EM, ODM이 오히려 프리미엄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뭐 갑론을박에 대한 어떤 보합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없는 게 크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어쩌면 때문에 알짜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7, 800억 정도의 매출액이 2년 전, 3년 네. 전에 하다가 계속 뭐 매출액 증가가 높은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그 공장 증설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액 증가가 더더욱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건강기능식 업종 중에서는 노바렉스를 또 관심 종목으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종기 팀장님과 함께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코스닥 시장 또 투자자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네네. 내년도 전략을 좀 짤막하게 짜주신다면요. 네, 그럴까요? 네. 내년도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좀 공포가 격에 뭐 이렇게 막 극에 달했을 올해 때 하반기에 그랬죠. 네네. 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사실은 용기를 좀 내셔야 되거든요. 지금 뭐 시장도 안 좋고 또는 뭐 좀 약간 이슈도 없고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아유, 나는 그냥 시장 떠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배당주나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뭐 바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수도 바닥권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일부 편입을 하는 해안을 중소형주에 그런 해안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두 다 떠났을 때 나 혼자 가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떠났는데 나는 조금은 떠나지 말고 또는 떠났다 하더라도 조금은 한 뭐 20%, 30% 전체 자산비, 주식비 중에 이 30%는 중소형주에 좀 실어 놓으신다면은 조금 바닥권에서 나중에 그 지수 상승 시 또는 뭐 모든 상황이 좋아졌을 때 먼저 수익을 얻고 나면은 네. 뭐 사실은 투자하시기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익 나시려고 사실 남들 안 하는 종목 막 서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남들 안 할 때 미리 사가지고 같은 기업이라도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수익률 제고가 더 훨씬 더 많이 좋은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공포심에 좀 휩싸일 때 용기를 내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저는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전망과 분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스몰캡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